자, 12신살은 일단은 그 단계부터 외우셔야 돼요. 단계부터. 12신살을 보니까 얘가 어디에서 나왔다? 삼합에서 나왔구나. 그죠? 삼합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즉, 12운성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것은 또한 지장간하고 거의 유사성을 띠면서 연관지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지살, 그 다음에 연살. 자, 연살을 다른 말로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도화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월살, 그 다음에 망신살, 그 다음에 장성살, 그 다음에 반환살, 그 다음에 역마살, 그 다음에 육해살, 화개살, 겁살, 그 다음에 제살, 천살, 다시 지살. 이렇게 12단계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 제살을 또 다른 말로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수옥살. 자, 우리 많이 들어본 게 역마살 많이 들어봤고, 그죠? 그 다음에 도화살 이런 거 많이 들어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개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말 생뚱맞는 날들이 많구나. 네,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12운성하고 그대로 맞물린다는 거예요. 자, 지살은 우리가 장생지로 보시면 돼요.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장생 다음에 뭐죠? 목욕. 그 다음에 관대, 걸로, 제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다시 장생으로 가죠. 자, 목욕일 때 예쁘다 했습니까? 안 예쁘다 했습니까? 도화살이 어떤 뜻일까요? 거기에 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남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모인 거예요.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로 가죠. 뭔가 새로운 게 탄생했다. 내가 새 터전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같이 연관지어서 보는 게 목욕, 도화살, 연살, 그 다음에 록은 망신이라고 봐요. 록은 망신. 망신살이다. 그 다음에 제살은 수옥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성은 똑같은 궤도를 이루는 것이고 화개살, 자, 장생지살. 자, 요걸 병화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다시 인으로 가죠. 네. 자, 우리가 해자축 술 인묘 진 사 오미 신유 갈 때, 자, 술에서 무엇의 작용이 이루어집니까?
해가 네. 자, 인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묘지라고 했고, 요걸 우리는 무슨 살이라고 하냐면 화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는 지키는 동작이 강하다 했죠. 즉, 뭐를 지키느냐면 이 병화의 불씨를 딱 보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즉, 여름의 기운을 잘 씨앗을 딱 보듬고 있어야지 겨울을 지나서 인해 왔을 때 넘겨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듬고 포장하지 않고 벌러덩 열어놨다면 겨울에 불씨는 어떻게 되겠다? 다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장한다라는 개념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포장한다. 그 다음에 해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는 겁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겁살이 뭐냐면 이제 겨울의 왕국이 시작되었죠. 그러면 불의 왕국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요 여름이 요때 술에 완전히 안 보여져야 겨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놈을 어떻게 잡아서 족치겠죠. 그래서 겁살의 뜻을 구속, 수사, 차압, 압수, 수색, 박멸로 보는 거예요. 아유 많다. 구속, 수사, 차압, 압수, 수색, 박멸. 즉 불씨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겁살을 팔자내 가지고 직업으로 쓴다면 그 구속, 수사, 차압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죠? 구속, 수사는 보통 법무, 차압 이런 것들은 어디 가죠? 세무, 그죠? 그 다음에 박멸 이런 건 뭡니까? 의료죠, 의료. 그러니까 수색, 박멸. 자, 이거는 보통 법무로 쓰는 것이고, 이거는 세무로 쓰는 것이고, 이거는 의료로 쓴다는 거예요. 즉, 불씨를 갖다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개를 보고서 어떻게 한다? 때리면서, 돼지가 개를 때리면서, 좀 이상하다, 그죠? 개가 돼지를 물어야 되는데, 이제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해 오면, 자라는 것은 겨울이 어떻게 돼요? 가장 힘을 왕성하게 펼치잖아요. 네? 그때는, 즉, 병이 제일 자기가 힘을 많이 쓸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왕지가. 오잖아요. 오의 정반대가 자잖아요. 그때는 나의 모습이 가장 위축된 상태로. 즉, 수호. 어디에 갇혀 있다? 네. 교도소에 갇혀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꼼짝 못하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기질이 많이 발생하냐면 꾀돌이라는 게 꾀돌이. 꾀를 써서 뭔가 일을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꾀돌이. 자, 그 다음에 자, 제사를 지났어요. 이제 천살이죠. 이게 축이. 자, 자시를 지나면 해가 나에게로 온다.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자정이 지나면 해는 뜨는 방향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기는 오는데 축시에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해가 가장 긴 하지에도 해는 인시 말에 뜨죠. 그러니 어떻게 한다? 하늘만 쳐다보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서 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살. 참고로 12신살에서 가장 사람들이 답답함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천살이에요. 천살. 오히려 제살보다 천살 때 굉장히 답답해서 문점하러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지살은 뭡니까? 드디어 해가 떴죠? 아, 우리는 드디어 불의 왕국을 건설해야 돼 하면서 새로운 일, 새 터전 이걸 갖다가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술에서 이 술에는 정화가 들어있었죠. 지장간으로. 이 정화를 이제 병으로
바톤 터치를 받아서 불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새 터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게 지살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살은 보통 요때 이산화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박자 이론으로 갑니다. 네 박자 이론. 예를 들어서 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인연이 오면, 즉 인이 최고로 인호술 띠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역량을 가장 많이 발휘를 해요. 자기의 궤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 묘년에는 활동성 둔화가 오겠죠. 인호술띠가 묘년을 만나면. 그다음 진년은, 이거는 궤도가 신자진의 궤도를 달리죠. 그러면 인호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위축될 활동 양상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는 사년은 뒤에 무슨 해가 와요? 내가 주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최고조는 아니지만 뜨겠다, 그죠? 그 다음에 5년이 오면 다시 또 내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확실하게 표시가 나게. 그 다음에 미년에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즉, 나의 궤도를 만났을 때는 내가 주동하여 뭔가를 다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반대되는 진이나 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의해서 내가 변동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호술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숭이 신자는 역마가 온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주동해서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그래서 뭔가 터전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역마였어요, 이게. 어쨌든 인에서 뭔가 지살작용으로 새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서는 역마살에서 많이 이동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게 많았다면,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지살의 운에 오히려 내가 주동해서 바꾸는 걸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마살은 이거는 보통 우리가 통신으로 요즘은 많이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지살을 옮겨갔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연살이란 게 묘에 해당하죠. 묘는 봄의 제왕지예요. 그죠? 봄의 제왕지에서는 누가 대장이죠? 묘가 대장이잖아요. 내가 까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나의 기운은 떨어지고 있죠. 이때 내가 예를 들어서 빨간 화투를 치고 싶은데, 이때 내가 설치면 빨간 화투를 토끼한테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속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통 시선 집중을 인정합니다. 왜? 쌩얼일 때는 정말 볼품 없는데 화장 조금 하니까 예뻐 보이고, 그죠? 뭐 약간 등에 파진 거 있고 이래가지고 시선을 많이 집중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기가 분장이라든지 변장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요게 인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자, 요즘 현대사회, 과거에서는 어떤 시간이냐면, 옛날 왕의 시대는 어땠어요? 내가 왕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뜻을 받아서 내가 지배를 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시대가 뭐였냐면 지예요, 지. 이거는 천이고, 그 다음에 지의 세계가 왔는데, 과거에는 이 세대 다음이 뭐냐면 굉장히 옥토, 좋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먹었다? 짱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현대사회에 오니까 이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돈 버는 일에 많이 불러주느냐가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 관해서 인기 많은 사람이 요즘은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같은 경우 있죠. 연예 분야. 예쁘니까. 그래서 보통 팔자에 도화살이 있으면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이 도화살을 굉장히 나쁘게 쳤어요. 규방직녀라고 그러죠. 사대부 집안의 아낙네들은 어떻게 문 남성들이 좋아라 해야 됩니까? 안 쳐다봐야 됩니까? 정조를 지키려면 안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도화살이 있으면 문 남성들이 와서 찝쩍찝쩍대고 그리고 나도 좋다고 웃음을 파니 쉽게 말해서 기생되는 별이라고 해서 아주 나쁘게 쳤단 말이죠.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도 돈 되는 핸드폰이 많이 터지면 잘 살거든요. 즉 누가 나한테 인기를 많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을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기의 별인 도화살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프로의 별 한번 했었어요. 프로의 별. 네. 프로의 별은 지지에 인, 사, 신, 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천간지지 신살에서 또 뭐가 있었죠? 양인. 네.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것도 거의 프로의 별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해석은 도화살이 나쁘다. 근데 현대 해석은 아니야, 좋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죠. 물론 나쁜 장면도 있습니다. 뭐 남자가 도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제 음주 가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주색 잡기에 능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별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작용이 많다라는 거죠. 원래 유년에서는 이게 조금 나쁘게 쓰일 경우가 많아요. 오물을 털어버리는 동작이라고 해서 약간 소모지출로서 많이 해석을 하는데 팔자나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유능으로 봐준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토끼의 운을 지나고 나면 이제 월살이라는 게 뭐냐면 자 관대라는 게 12운상상 뭐였습니까? 내 뜻을 드디어 사모관대를 갖추고 내가 걘지 사람인지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단계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월살은 뭐냐면 이제 달이 뜨는 거예요. 달이 뜨기는 떴는데 그 달이 나를 좋아해서 떴겠습니까? 아니면 지가 뜨고 싶어서 떴겠습니까? 밤길이 껌껌한데 갑자기 달이 뚝 떠준 거예요. 그럼 내가 갈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달은 나를 위해 떴다, 지가 뜨고 싶어서 떴다? 지가 뜨고 싶어서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월살은 약간 부가 이익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뭔가의 손모가 있는 거예요. 손모. 누군가의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주변 육친의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부가이익이 뭡니까?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거겠죠.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시가 되면 자, 이 수라는 것은 신자진 운동을 간다고 했죠. 진에서는 뭐가 인묘가 되죠? 겨울이. 그죠? 겨울이 닫혀져야 이제 여름이 열리잖아요. 그 겨울이 닫히는 것은 내가 나왔으니 닫으라 한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살라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고 뭐 했던 것들의 작용들이 어떻게 물러가는 거잖아요. 즉 임이라는 놈이 즉 손모, 임묘가 되는 작용. 즉 뭔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한테는 부가 이득이 생기는 게 월살이라는 거예요. 단 내가 주동의 구간이다. 주동을 하지 못하는 구간이다. 못하는 구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망신살 작용이 오는데 이 망신살은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제일 긍정적인 예는 뭐냐면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
이 망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속살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살. 자, 이 인호술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인호술은 여름을 건설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형님이 살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 형님 오셨습니까? 제가 그토록 이 고문을 받고 힘들게 참 앞에 그 피에로처럼 이렇게 놀면서 참 어떻게 어렵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투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의 입장에 봐서는 사는 삼합의 궤도로 어떻게 돕니까? 사유축으로 돌잖아요. 난 네 형님 아닌데 이러거든. 그러면서 절반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내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을. 그러니까 속살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은 속살 보일 일이 뭡니까? 연애사다, 결혼이나 연애사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 창작 활동을 내 표현을 펼쳐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망신살이라는 게 숨겨두어야 좋을 것들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망신살 운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덮어두어야 될 일들이 드러나니까 구설잡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중년 때 망신살을 만나면 구설잡음이 많이 따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속살을 보여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병원 가서, 그죠? 이렇게 해서 병원. 그 다음에 이제 병중에 오래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는 의미가 돼요.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새로운 수의로 갈아입는다 해서 이게 조금 이제 안 좋은 것으로도 이제 보기는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망신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속뜻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12운송으로 보면 녹이잖아요. 네. 아주 강한 걸 나타내는데. 네네. 망신살은. 근데 제왕이 내 뜻을 확실히 세운 것이고, 그죠? 망신살은 그걸 좀 반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12운송하고 신살하고 좀 개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록도 요때는 까불락거린다는 거예요. 뭐 이때가 예를 들면 학식이 다 차 있는 상태. 여러분 다 안 차고 어중간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제왕 앞에서 설치면 어떻게 돼요? 까부는 역할밖에 안 되겠죠. 물론 기호는 완성되어 있지만 제왕에 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록을 망신살로 바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띠 글자 있죠, 띠. 띠의 한 칸 앞을 망신으로도 봐요. 그걸 다른 신살책에서는 음욕살이라고도 하거든요. 보통 그때 연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생돼요. 꼭 인호술 띠가 살을 만나서 망신이 아니라 개띠 같으면 유년이 망신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확장을 해석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살짝 하고 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성에 와서는 장군이 칼을 찼잖아요. 드디어 내 뜻을 다 채워서 성을 점령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지일관, 내가 무엇인가 다 주도적으로 다 해낸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반한살이 뭐냐면 이제 말 안장에 올라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성을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자, 그러면 그 성 안에는 뭐가 있다? 전리품이니 노예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취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이때 학위라든지 라이센스라든지 이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역마살은, 자, 역마살 여기가 왜 역마살이냐면
신에서 이제 뭐가 장생을 합니까? 드디어 겨울의 기운이 장생을 하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나를 두드려 잡을 사람이 온다라고 이제 정보가 오는 거예요. 과거 사회에서는 그냥 이때 다 이동을 하지만 요즘은 핸드폰으로 띠띠띠띠 야 진짜 오나 어디까지 왔노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역마살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육개살은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가 지기 시작하죠. 내가 화투를 치고 있었다면 계속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까? 자꾸 어두워지니까 치기가 힘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힘이 드는 상태. 그 다음에 화계는 뭡니까? 드디어 화투패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접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신살이 쭉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돌고 돈다. 근데 이제 만세력에 보면 연지의 기준하고 일지 기준을 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네네. 그걸 어느 기준을 하는? 첫 번째는 연을 뭐 우선으로 기준을 하셔야 돼요. 연을. 네, 그게 그 이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이제 좌표론 기준이거든요. 좌표론을 안 배우셔서 그런데 자, 가장 큰 배가 하나가 있고요. 그 안에 또 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배가 하나 있고 또 다음에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연이라고 보시고 이걸 월이라고 보시고 이걸 일이라고 보시고 이걸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이 출렁일 때가 어디냐면 토대가 다 출렁출렁하니 즉 사회적 환경 문제예요. 사회적 큰 환경이 나에게 불리한 작용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은 뭐냐면 내 몸도 되지만 내 배우자라든지 내 가족이잖아요. 보통 1의 12신사는 개인사 정도로 해석을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이랑 내 집안에 일어나는 일 당연히 틀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안에서는 일과 사회의 일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하나가 장생살이 놓고 하나가 화계살이 놓으면 해석이 영 틀리는데 그 기준이 연사로 할 때하고 일지로 했을 때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이 범이고 뭐 일이 자다 이럴 경우는 확실하게 틀린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라 이렇게 되면 궤도를 같이 타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아니지만 올해가 유년이잖아요. 유년이다 이러면 돼지 해자, 토끼 몇자, 그 다음에 양미자 있는 사람은 다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팔자 내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왜? 내가 주동하는 궤도와 정반대에 있으니. 이제 제가 요 설명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해석 적용이 바로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중급반 가가지고 응용반 갔을 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여는 사회적 그 환경으로 보셔가지고 큰 토대가 울렁울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은 이제 좀 개인적인 그런 환경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마다 틀리게 만나실 수가 있겠죠. 네. 나중에 가서는 이게 따로따로 이제 개화론이라는 게 중국방 가시면 배워요. 네. 그거 하시면 지금 하면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가기로 하고 어쨌든 거기에 가서는 다시 또 신사를 달리 해석을 또 해요. 네. 근데 기본 틀은 보니까 12운성과 비슷하게 12신살도 흘러가는구나. 지금은 짧게 잠깐 해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 12신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요 키워드만 외우세요 이걸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